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온라인 IT 저자 직강 토크쇼 IT 북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저희는 이 방송은 어떤 단순히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고요. 진짜 업무에 필요한,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중에 1인자를 모시고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책을 쓰시면서 어떤 감춰진 뒷얘기, 이런 것들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 MC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저자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마 특강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해 주실 거고, 뭐 들으시면서 생기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Q&A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그 다음에 유익한 IT 북포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 두 MC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소통과 기획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런 훌륭한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영환이고요. 현재 옐로모바일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인공이신 저자님을 한번 소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IT 북프롬에 참여하게 된 김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허심탄회하게 취재 뒷이야기라든지 저술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저희 주관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Q&A에 올려주시고요. 예. 아는 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저부터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섭외됐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은 검색을 해봤더니 그 검색어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블로그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고, 혹시 직접 만나 뵈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네. 사회생활 할 때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은 아니었었고요. 네. 거기에서 시민단체 쪽에 있을 때 거기서 한 7, 8개월 정도 큰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한 4, 5년 정도 전 이야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 프로필에 나와 있는 인수위 관련 정권 인수위원회 관련된 책을 제가 산출물로 도출을 하기도 했었죠. 아, 그런 인연으로 이제 네. 만나신 거군요. 네. 근데 책 마지막에 보면은 네. 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IT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네. 이제 저희 IT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서울시의 생각이 어떤지,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걸 제가 대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책을 기획을 하면서 네. 시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적은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 문을 두드리긴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선거가 좀 걸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선거법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부분 좀 타당성 좀 검토를 하다가 좀 추천사로 좀 대신하는 걸로 가름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까지 과학 기자랑 학술 기자, 탐사보도 쪽에 이제 연구원 등으로 일하셨는데요. 예. 그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이따 저를 특강 때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수학 전공을 좀 하면서 전산이라든가 C 언어라든가 그 관련된 교육을 좀 받았었고요. 제가 학과 홈페이지라든가 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왔었죠. 그리고 제가 뉴스레터 제작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쪽에 좀 많이 좀 포커싱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그런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 하실 때 이제 많은 분을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란 어떤 것이다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 좋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개념적인 선행 개념 분석이 먼저 좀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대부분의 그 인터뷰이들이 그 보였던 그런 열정이라든가 그런 확신감을 보면서 저는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름의 좀 결론을 좀 내릴 수는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정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개발을 하거나 관련된 뭐 그 글을 쓰거나 관련된 뭐 산출물을 도출을 할 때도 거기에 정말 몰입을 해서 정말 그 심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감을 좀 보여줬다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 놀이문화 하나의 놀이문화로서 보여줬던 그런 열정들이 가장 큰 좋은 소프트웨어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예, 계속해서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자 네, 네. 하는데요. 예. 이제 수많은 인터뷰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성공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네네.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 성공은 과연 네. 어떤 것인지.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어제 밤에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책 제목을 그러니까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도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도 책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계속 포함이 됐었고 나름대로 과연 그렇다면은 소프트웨어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놀이 문화와 그다음에 그 가치 체계가 결합을 해서 우리의 일상에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의 일상화가 나름의 소프트웨어 성공이라고 저는 좀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거는 이따 특강 때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역사라든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엮여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너무 어려운 질문만 자꾸 하는 거 네. 제가 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집필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논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이렇게 쓰시다 보면 어떤 특이한 버릇, 징크스? 뭐 예를 들면은 그 수능 보기 전에 학생들이 그 차에 있는 엠블럼 중에 S자를 10개 모으면 S대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차에 다 오나타로 보였던 예. 그런 이유였나요? 그럼요. 그걸 누가 떼어가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징크스 같은 거 저는 이렇게 집필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책상에 좀 오래 앉아 있는 성격인데요. 네. 제 아는 지인분의 한 분은 이런 멘트를 통해 가지고 대학원을 뭐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기도 했었는데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전 조사라든가 뭐 관련 자료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긴 하겠지만 그 좀 숙고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책상에 좀 오래 좀 앉아 있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민해져가지고. 예. 혹시 저자시잖아요. 네네. 예.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책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고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일단 저질러 놓고 원고를 쓰는 경우라서 약간 그게 징크스일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책을 보통 그렇게 쓰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질문 담당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오픈 소스에 대해서 개발자들과 이제 비개발자들의 관심이 모두 큰 시대입니다. 예. 근데 오픈 소스를 하고 계시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대상으로 해갖고 얼마 전에 지금 큰 시상식이 열렸는데 예. 거기서 이제 오픈 소스에만 매진하시고 이제 개발하셨던 분이 수상 소감에서 굉장히 힘겹다고 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정책 연구팀에서 일하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을 집필을 할 당시에는 정책 연구팀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팀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성격의 일을 좀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소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당겨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제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정책이 하나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그 관련된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터뷰 이 분들께서 저희 그 레드블럭의 권기택 대표님하고 그 킴스큐 만들어졌던 그 김성호 CTO님을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것이 결코 공짜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개발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수익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픈 소스가 단순히 복제를 해다가 복사를 해다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오픈 소스가 어떤 일종의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공짜로 생각하는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하나의 주요한 방향으로 좀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매월. 네. 근데 혹시 이 책 쓰시는데 인터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요거 기획하고 그 조율하고 최종 그 인터뷰 이들한테 이제 컨펌 받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전에 이제 저희 제이팝의 장성도 실장님 통해가지고 이제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 2-3개월 정도가 있었고요. 예. 그 인터뷰 분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영국에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답변을 받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예. 해외 분들은 이제 이메일 네. 서면으로 인터뷰하시고. 네. 좀 어려운 부분,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해외에 계신 분 아니면 이제 국내에 계신 분이라도 인터뷰하실 때.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그 소속된 단체라든가 기관의 대표적인 입장이 될까봐 굉장히 좀 조심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답변을 굉장히 성의 있게 아주 그 진심을 담아서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인터뷰이들의 그 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생각들 깊이 그런 거를 조율하는 게 하나로 좀 묶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이들을 선정하실 때 예. 먼저 사람을 정해놓고 선정하셨나요? 아니면 목차를 그 주제를 정해놓고 이분들을 선정을 하셨나요? 그걸 제가 이따 특강 시간에 제가 미리 질문해요. 저 출판사에 보냈던 기획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나무 트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인터뷰들도 다 선정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해외 개발자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개발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주관 같은 걸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 방향성 그런 건 다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급하게. 감사합니다. 다 읽었는데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앨런 튜닝인가요? 네. 일단 그분이 누구신지 잠깐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앨런 튜링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예, 그 소프트웨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쓰고 있는 그 모든 컴퓨터의 그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저는 IBM에서 처음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개념을 만든.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원리, 전반적인 그 보편적인 개념, 컴퓨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걸 착안을 해서 그거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제가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 2012년이 100주년 기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인터뷰한 내용이 되게 길게 책에 담겨져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분을 만나신 건가요? 아, 돌아가신 분이라 아, 제가 진짜요? 만나기는 만나기 근데 어렵고요. 네. 보면은 뭐 QA 해가지고 실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써 있던데. 네네. 아, 상상 속에서 가상 인터뷰를 인터뷰. 가상 가상 인터뷰를 인터뷰? 한 겁니다. 아, 이모티콘도 좀 짠 거 하나 넣긴 했는데 정말 만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는 정말 만난 줄 알았어요. 꿈에 잠깐 나타날 뻔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당시에 2012년에 이제 그 100주년 기념을 해서 그 해외에서 앨런 튜링에 대한 그 업적과 그 논문 뭐 생애 그런 거를 묶어서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네. 이제 제가 중앙도서관 가서 그걸 봤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학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인터뷰이분들의 공통점이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들의 공통점이요. 네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뷰하시면서 네. 아 공통점으로 이런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뭐 열정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 네네네. 뭐 네. 특별히 약간 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이런 분들 점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네. 성공할 수 공통점. 있는 예. 매우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그 염두에 뒀던 부분은 이제 과연 영리만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로 선정을 했던 분들은 단순히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 성과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싱을 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말 소프트웨어를 좋아하고 기술과 과학기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도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정말 얼리 어댑터 중에 얼리 어댑터입니다. 예, 최근에도 뭐 소통과 뭐 협업 관련해 가지고 뭐 트위터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발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딜 갈 때마다 늘 그런 카메라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다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선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만을 좇아야 하느냐,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정말 본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부분을 천착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 내용 중에서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분들을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제 보안은 이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끊임없는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12 버전에 대한 프리뷰가 나오면서 액티브엑스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요. 근데 국내 보안은 이제 대체적으로 액티브엑스라든가 공인인증서 등의 어떤 제도적인 제한을 꼭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숱한 위험에 노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뭐 이를 풀어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좀 더 저희가 이제 이용자로서 좀 더 나은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늘 어려운 질문 담당이에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좀 학술 저널리스트를 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답변,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반면에 그렇게 되면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좀 그 사안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그 미생 작가 그 윤태호 작가가 손석희 씨하고 인터뷰하는 걸 좀 봤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미생이 이제 바둑과 직장 생활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윤태호 작가가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거의 아마 10급 정도가 되는 수준인 거고 바둑을 알기 위해서 바둑 관련된 그 2차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탐독을 했고 뭐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한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실제 직장인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미생이라는 만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책을 쓰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물론 저도 뭐 수학과 출신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건 베이스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에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보안 문제는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그 김인성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분 컴퓨터공학과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그 만화책 중에 도난당한 패스워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꼭 그 일독을 한번 일단 권유를 드리고요.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거는 국내 현실에서는 그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비용 발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좀 측면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책에서는 그 정보 보안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들의 그 어떤 주의라든가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선행이 돼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내 현실 구조에서는 그런 모든 비용의 측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그 사용자들에게 좀 전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인터뷰는 좀 마치고요. 예. 이 특강을 좀 심도 있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재호라고 합니다. 이번 IT 북프롬 책에서 그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들 그리고 책에서 쓰지 못했던 좀 뒷이야기들 그리고 좀 책 쓴 이후에 좀 업데이트됐던 내용들을 좀 골자로 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퇴근하기 전에까지 보고서를 또 계속 업무 관련해서 보면서 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률이랄지 아니면 일일 평균 근무 시간, 뭐 주당 평균 일수, 심지어 이직률까지도 타 산업에 비해서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었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들 다 아시죠? 무한도전 좋아하시죠? 예. 어느 날인가 무한도전을 봤는데요. 그 고등학교를 한번 그 멤버들이 기습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고3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구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대답한 것 중에 1위는 이제 주커버그였고요. 2위는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그때 아마 애플이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좀 그 주목을 받던 시기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1위, 2위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나 그런 좀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할 좀 시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기획을 하고 이런 거를 좀 출판사와 협의를 하면서도 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 그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한번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좋은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좋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좌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뭐 2000대 초반에 이제 한참 벤처 붐이 일면서 뭐 IT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이제 벤처 붐이 또 꺼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이제 최근 뭐 1, 2년 사이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좀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뽑아냈던 이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좀 철학을 좀 뽑아내보자. 그 실질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생생하게 좀 드러내보자. 그게 하나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책 속에 이제 적었던 걸 한번 좀 인용을 해보면요. 인터뷰들은 소프트웨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바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적어본다라고 서문에 제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터뷰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좌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계속 바뀔 겁니다. 이 책이 나왔던 시점, 오늘 그리고 내일 또 계속 좀 변화해 나가겠죠. 책의 결말에 보면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핵심은 간단한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정말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의 전도를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뽑아냈던 그 지향점에 대해서는 연계적 사고부터 소통과 집단 지성까지 요거를 좀 키워드로 뽑아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 학습이라든지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사고를 갖는 것,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공유 경제에 대한 문제, 소통과 집단 지성,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경험 중에 굉장히 제 온몸을 좀 전율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사례를 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연계적 사고, 그 조인드업 띵킹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우리 몸의 중심. 뭐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어딜 것 같으세요? 현대리님. 배꼽. 예. 배꼽 또 많이 나온 답변 중에 하나죠. 예. 또 혹시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배꼽 아래요. 배꼽 아래요? 네. 예. 그것도 중요하죠. 네. 대개 이제 몸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머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심장, 뭐 눈, 뭐 심지어 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배꼽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네요. 근데 사실은 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배꼽도 굉장히 타당성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외부의 강연을 한번 저도 이제 방청객으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던 그 사진전이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시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그런 아픈 곳, 내 몸에서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게 공개 강연이었는데요. 제가 아주 그냥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사실은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좀 더 뻗어나가면 이목이 집중되는 아픈 곳이라는 경험이 사실 세상의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문학이고, 그것이야말로 연계적 사고이고, 그것이야말로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날은 굉장히 그 가슴이 시린 경험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감동을 받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변지를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찍으러 다닙니다. 생생한 경험들, 생생한 현장들을 하나씩 담아서 이제 사진전을 하는 것이었고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연계적 사고라는 거,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물론 이제 단순히 개발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고객의 감동을 주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과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여러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 연계적 사고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계적 사고는 창의성이다 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연계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1장에서 끄집어냈던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혹시 앨런 튜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예, 베네딕트 컴베비치입니다. 이 사람 그 셜록 홈즈 그 영국 드라마에도 나왔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곧 개봉을 하는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앨런 튜링의 생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지금 골든 글로브 수상에 아마 7개 부분에 지금 노미네이트 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앨런 튜링입니다. 이 사람은 연계적 사고의 전형적인 인물인 거고요. 그 제 책에서 인용을 했던 그 해외 학자들도 굉장히 그런 사람으로 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최초의 해커인 거고 수학자인 거고 철학자인 거고 컴퓨터 과학자이자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식물의 형태 발생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식물의 형태 발생학이라는 것이 이제 좀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는 기작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 각 식물들의 그 기작에서 나타나는 어떤 논리적인 연계성,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나중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계산학자, 뭐 정보과학자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생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제 생겼죠. 아까 잠깐 그 인터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2012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100주년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와 관련된 학술 대회라든지 관심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컴퓨터 과학 쪽에 이제 노벨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튜링상을 주잖아요. 그 올해 초에도 그 MS에 있는 한 그 수석 과학자가 요 튜링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과학자였고요. 그래서 튜링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연계적 사고라는 것,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책 속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제가 개별적 창의성이 극대화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보편성을 띠게 된다. 사실 소프트웨어는 그 개발자들의 어떤 역량 혹은 협업, 그 어떤 팀 단위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단위로 구성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창의성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보편성을 띠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한 분, 박원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전문 개발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는 판단에 따르면 굉장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분 자체로 이 소프트웨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소프트웨어의 그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구글도 하나 이제 포함이 됐었고요. 그래서 뭐 매스웍스라든가 뭐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오토데스크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박원준 씨가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진 그 공학적 지식, 그것이 우리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영차 산업이 됐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각각의 개발자들 그리고 기획자들 구현하는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딱딱하진 않으시죠? 예,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예, 좀 좋겠습니다. 저를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실까봐 예,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저는 학술 전문 저널리스트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학술에 대한 특히 뭐 컴퓨터 아니면 IT, 소프트웨어 여러 방면에 대한 전문 그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식견, 견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굉장히 어떤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학문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굉장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단순히 뭐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뭐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사진 찍어가지고 또 뭐 언론사에 보내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활동들 중에서 우리 사회도 앞으로 점점 이런 그런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뭐 관련된 것들, 뭐 디지털 지식지도 사업, 뭐 제가 첫 사회생활에 발을 내들었을 때 제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을 부여를 받아가지고 그 임금을 받았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뉴스레터 만들어서 뭐 발송을 하고 그런 거 분석을 하는 부분들, 뭐 웹사이트 개편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학과 철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과연 그럼 수학과 철학은 또 무엇이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철학은 딱 요 한마디로 저는 그 귀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지의 지, 그러니까 뭐 한자로 표현해서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그 맥락은 사실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라 라는 측면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깨우치는 것,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학문과 여러 기술과 여러 가지들이 파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양 철학에서도 뭐 공자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선인들이 얘기했던 그 골자는 사실은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부터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제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학부는 수학과를 나와가지고요. 제 친구들이 이제 개발자로 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회 초년생일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개발자로 들어갔는데 새벽별 보고 나와서 새벽별 보고 퇴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한참 방황하던 시기여가지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되지 왜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새벽별 보고 퇴근을 하는지 왜 월화수목금이 되는지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수학은 무엇인가? 수학은 사실은 수학도 사실은 물론 이제 수학에 온 인생을 거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도 요 한마디로 좀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은 사실 또 알고리즘이죠. 논리이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학이 많이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학과 철학이 융합을 해서 그 하나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그 소프트웨어 안에는 그 개발자의 논리와 사실 그 주관이 관점이 사실 반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구현되고 우리 일상생활을 좀 바꾸는 여러 가지 측면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가진 그런 소프트웨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죠? 예. 제 평상시 지금 고민들이고요. 제가 해왔던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와서요. 제가 출판사에 보냈던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가장 큰 키워드로 뽑아냈던 건 이제 소프트웨어 성공 방정식이라는 측면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픈 소스라든지 뭐 소프트웨어의 미래, 뭐 여기 앨런 튜링이라는 이름도 좀 빨갛게 나오죠. 그래서 뭐 박상민 연구원님이라든가 생활 코딩, 뭐 고산시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라든지 여러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획을 했던 부분에서 약간 인터뷰들이 좀 바뀐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늘 포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사회자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IT라든가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기를 많이 꺼려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은둔 고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대부분의 과학 기술인들이 많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 문화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런 기획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책을 좀 결과물을 하나의 산출물을 좀 도출을 해내게 된 것이죠.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은 그 해외 개발자를 한번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지도 보냈었고 답변을 좀 기다리는 중에 있었는데 그분이 일정이 좀 안 됐었고 사실 제가 만들었던 그 질문지가 사실은 어느 한 군데 포커싱이 되기보다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개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획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자료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들을 사실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 그 하나의 지향점을 좌표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연역적인 고찰보다는 사실 귀납적인 측면에 관심을 좀 기울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사실 요 두 가지 사고의 방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좌표로 이끌어내게 되면은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침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 책 뒤에 이야기지만 요거는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은 그 김인성 선생님을 미닉스라는 블로거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최근에도 블로그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핫한 이슈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그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한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성공학에 대한 그 책을 써보면은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 인터뷰이들을 한 명씩 섭외를 해서 책이 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초반에 제 프로필 한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수위 관련된 그 책도 사실은 그 정권 인수위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 실제로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걸 엮어낸 게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하고 개념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그 역사학과, 국사학과 그 한영호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권인수위원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중간에 그 정권인수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제일 첫 장에 넣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각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담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물급 정치인들도 그래서 곁에서 좀 볼 수 있었고요. 정치를 그만두면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재미나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서점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자 특강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말 사실은 저는 이제 요약을 하고 좀 키워드로 뽑아내는 걸 좀 지향하다 보니까 과연 그걸 좀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저 어제도 한 새벽까지 고민을 하다가 참 밤잠을 설쳤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그러면은 책 속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되겠죠. 그것들의 키워드를 뽑아서 오늘 제가 약간은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강의 좀 마지막 결어가 될 것 같고요. 이
이분은 지금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상민 연구원님이시고, 이분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정책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종종 그 이름이 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이분도 자기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클라우딩 관련 그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다가 최근에 그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 HP의 그 회사가 M&A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HP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를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고 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야 할 좌표라든가 지향점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좀 얻을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인터뷰를 정중히 요청을 드렸던 거고, 굉장히 장문의 대답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개발자로 활동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개발자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 미국의 그런 개발자 환경, 처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교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미국에 남아서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좀 도움을 주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사실 가장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창조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거기에 그 즐거움에 따라서 이제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주가 됐었습니다. 이 박상민 연구원님이 해줬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제를 발견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싶을 때 어디서 검색을 해야 되나,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되나,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싶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페이스북은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 그다음에 트위터는 말하고 싶다. 내가 막 어디에 소통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발견하는 눈, 그것을 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는 먼저 선점을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팔로우에서 뭐 패스트 무버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전히 문제를 좀 해결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포털 사이트하고 뭐 구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문득 이게 늘 보던 화면인데 저는 그런 궁금증도 가져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포털과 구글은 사실은 가장 단순하잖아요. 구글 첫 페이지 들어가면은 딱 그 창 하나에서 검색만 딱 하게끔 돼 있거든요. 사실 그걸 알고 싶다라는 그 문제점,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 회사의 구글의 철학이, 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국내 포털 사이트는 뭐 쇼핑부터 뭐 언론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어떤 저는 일종의 괴물 같은 그런 형상의 이미지도 좀 그려지는데 구글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 자각을 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밑에 사진 보시면은 그 리누스 토발즈가 국내에 왔었을 때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거기 전혀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정말 자리 잡기 어렵고 왁자지껄하잖아요. 근데 그 리누스 토발즈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개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거기서 매운탕 먹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문에 나왔었던 측면인데요. 그 토발즈가 썼던 책 중에 책 제목이 Just for Fun이라는 그 재미난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자신에게도 즐거움이 있지 않았으면은 예, 선뜻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상민 연구원님은 사실 그 즐거움이 직업이 돼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국내 현실에서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죠. 예, 사실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 책의 사실은 진수는 사실 생활 코딩 그 필명이 이분은 이제 이고잉님이시죠. 이고잉, 영어로 이고잉인데요. 이분을 만난 게 사실은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특강만 아니었으면 이 특강 준비하는 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이고잉님도 다시 한번 좀 만나뵐 그 스케줄이 됐었어요. 그분도 이번 주가 좀 시간이 좀 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서 좀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저 이제 특강 준비하느라고 스케줄이 좀 안 됐고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분은 이제 개발자 출신이고 국문학도로서 이제 개발자 출신인데 사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우리 그 소프트웨어라는 과학 기술이 가진 명과 암에 대해서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개인적인 블로그에 써왔던 그런 내용들이랄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귀감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본받고 좀 따라가야 할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이분은 이제 한 3번 정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진지한 분이면서도 굉장히 자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히 노력하는 분이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제 생활 코딩이라는 것이 그 코딩 강의라든가 동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제 비영리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자기가 했던 그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내가 학습자가 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강의했던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태도, 그런 자세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전 많이 또 깨우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앨런 튜링 다음에 사실은 실질적인 인터뷰에서는 가장 앞에 놓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인터뷰는 사실 꼼꼼하게 좀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재미난 이야기는 이제 프로그램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콘텐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람이 코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저는 일종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프로그램은 하나의 일단 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프로그래밍은 전자화된 세계 위에서 이루어진 문명이다. 이 얘기도 책 속에 좀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개발자들의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도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실 좀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요게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자들의 사고방식이 좀 더 사회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저는 바람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쓴 도구가 일상화되면은 그게 바로 혁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실 인간 사회란 자연을 하드웨어로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하고 책까지 펴내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일단 마지막에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에서는 키워드가 지금 각각 하나씩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화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까 박원준 그 몽다리 블로그 같은 분은 그 일상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 요것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이 다시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좀 배우게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강을 굉장히 다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의 놀이로서 문화로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실제로 이제 그 이고잉님이 외부 특강 그 작심 삼일 특강을 할 때 또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 중에 하나가 자본은 양극화를 만들었지만 기술은 일극화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 체제에서는 이제 그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그 이중 그 대립적인 구조가 있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사회는 기술이 이끌어가는 기술의 일극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그 의미는 사실은 이제 물론 나중에 꼭 생활 코딩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의미는 사실은 이제 기술, 소프트웨어,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점점 우리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고용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 자체의 문제에서 사실 소외와 배제의 문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의 일극화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책 속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을 쓰게 된 계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에게는 좀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종사자분들에게는 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사실 또 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생리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게 또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블로거 분께서 책을 읽고 별점을 되게 안 좋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좋게 주셨나 제가 좀 그 블로그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책을 구입을 하실 때는 굉장한 이제 기대와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워낙 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성공에 대한 뭐 현업에 계셨던 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 여러 인터뷰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자의 주관이 좀 많이 빠진 게 아니냐. 그 인터뷰어로서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별점을 안 좋게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저는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최근에 또 관련된 이제 그 사람들 모여서 워크숍을 또 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제 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반영이 되겠지만 제가 좀 요즘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사실 공공성과 그 사적인 부분의 어떤 화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사실 공공성은 너무 경직돼 있고요. 그 민간 부분은 너무 그 효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요즘 들어서 뭐 민간 합동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같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라든가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규제와 틀이 되겠죠. 그걸 좀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은 너무 성과만 바라는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일종의 영차 산업이 되는 것이고 공공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성과를 내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들을 죽여야 되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과 민간 영역이 좀 화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좀 화두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는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책이고요. 제가 그 작은 책을 그 전에 냈었을 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드림리스가 돼서 이제 4D 산업이 됐죠.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 현업에 있는 분들은 자기 뭐 주위에 있는 분 아니면 친지라든가 가족이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 되겠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물론 현장이 너무 열악한 측면도 있겠지만 좀 좌표라든가 이정표를 그려낼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IT를 좋아하고 기술을 사랑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그 후배들이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좀 발판을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D가 드림리스가 아니라 사실 4드림을 위해서 좀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성공 방정식이란 예, 저는 즐거움과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방정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2차 방정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2014년 12월 19일 현재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성공이라는 것은 놀이문화와 가치체계가 결합을 해서 일상화하는 것, 그 일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은 당연히 즐거움과 보상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즐거움은 사실 상수의 측면이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체계, 사실 보상의 측면은 이 가치체계 하나만 놓고도 사실은 지금도 여러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1년 내내 고생을 해도 고민을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가치체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나중에 뭐 여기 IT부 프롬에 다른 분을 모셔서 특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놀이문화와 가치체계의 부분이 좀 결합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일상에까지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가 계속 화두를 갖고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이 어제 제가 밤새 고민을 했던 이 책이 조금 더 업데이트되고 막 2세가 나오게 된다면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그 매트릭스 영화를 봤어요. 그 1999년도에 나왔던 영화죠. 사실 매트릭스 1편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봐도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대사 중에 한마디가 이제 그 트리니티가 니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카페에서 이제 니오가 처음에 니오도 이제 개발자잖아요. 근데 니오가 그 계속 좀 반신반의하다가 그 시그널을 받고 이제 어느 카페에 딱 트리니티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트리니티가 딱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I wasn't really looking for him. 이제 힘이라는 것은 그 니오도 계속 찾고 있었던 그 인물이 되겠죠. 근데 I was looking for an answer라는 얘기를 합니다. It's the question that drives us mad. It's the question that brought you here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우리가 찾고 있는 거, 사실은 그건 해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질문의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그 drives us mad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한국어 번역을 할 때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mad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푹 빠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책의 진수라고 얘기했던 생활코딩 이고잉님이 지금까지 그 생활코딩 오픈 튜토리얼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화두가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특강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러면은 Q&A 시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 채팅창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바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께는 특별히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권 준비했으니까요. 예, 좀 좋은 질문.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딴거 주시나요? 사인을 해드리면 될까요? 딴 것도 있습니다. 이거 작은 책인데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그 질문 주시기 전에 사전 질문이 좀 들어와 있어요, 온라인에. 그래서 사전 질문을 먼저 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실시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뭐 강의에도 나온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박영수님이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작가 프로필을 보면은 네. 수학과에서 철학과로 가시고 그다음에 학술 기자를 하시고 뭐 굉장히 다른 분야를 많이 섭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저술 활동도 보면은 역사, 뭐 기술, 정치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 책 제목은 소프트웨어 성공 방정식이잖아요. 네. 과연 이게 그 연관이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연관이요? 네. 아, 저는 응당 연관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라는 것을 사실 글쓰기를 위한 하나의 토대로 보기도 하거든요. 네. 예, 당연히 수학은 글쓰기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런 학문 분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사실 관심을 둔 거는 사실은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었습니다, 옛날에. 예. 그래서 사실 뭐 여러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한 분야에 좀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한 분야에 또 올인을 해서 다른 분야를 섭렵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모든 학문이라든가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 프로필은 사실은 하나의 일관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주희님은 현업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재미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큐시트 받고 어려운 3대 질문 중에 저게 하나였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즐겁게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침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출근할 때마다 사실은 참 힘들고요. 그 미생 보면은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회사는 전쟁터인데 뭐 밖은 지옥이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즐겁게 일하는 거 사실은 직장 생활은 사실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적성에 맞든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그 즐거움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동료가 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협업할 수 있는 그 자기 팀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타 부서의 그 일원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용용환님도 지금 개발자고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네.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즐거움을 저요? 찾으시? 저는 사실 행운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요. 적성에도 맞고요. 동료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오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갖추신 거네요. 네, 저 되게 행복해서 사실 저는 되게 무척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해서 단 한 번도 제 적성이 컴퓨터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적성에 대한 고민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굉장히 행복하신 분. 네,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부럽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럼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윤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즘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오픈소스의 중요성은 물론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오픈소스라든지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요?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책 후반부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조업과 만나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고산 대표 같은 경우는 그 3D 프린팅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게 이제 3D 프린팅 자체도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한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어떤 회사는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계속 제공을 하다가 물론 이제 힘들어진 측면도 있었지만 3D 프린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그 핵심 관건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였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입직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발견하는 측면에서 과연 무엇을 구현하고 싶은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 그 도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EBS에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3부작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 분 중에 한 분이 그 본인의 작품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네. 창의적인 그걸 작품을 구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기반 위에서 본인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픈 소스는 도구고 그렇죠. 네, 뭘 할지를 먼저 네. 선정을 해라. 네. 예. 그러면은 이 온라인은 이제 거의 그 다 받은 것 같으니까 오프라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은. 네. 잠시만요. 저기 마이크 준비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를 제가 좀 구독하고 있는데요. 한 3일 전인가 그 프론트 화면에 그 네이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대학 과정 이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된 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두 가지로 충돌하더라고요. 실제 실용 코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문학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하게. 그래서 2년이란 과정이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두 개로 나눠졌다 그러는데 사실 정부나 일반 대학이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가지는 그런 공공적인 의미도 사실 되게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나의 기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저자님이 이렇게 제안을이나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학교에 관련해서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대학원을 네. 하나 한다는데 네. 그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은 어떤 네. 방향이 좋을지. 네, 저도 그 기사는 좀 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지점이네요. 우리나라가 네.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쪽을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쪽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활 코딩이라든지 그 비영리 플랫폼들이 좀 유기적으로 좀 그런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링크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고잉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NHN에서 추구하는 지향점 방향들이 사실은 맞물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이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 더 이쪽에. 마이크 잠시만요. 네, 아까 강연 중에 그 기술은 일극화를 이룩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 들었던 생각이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됐던 그 기계와의 전쟁이라는 책 이제 그 MIT 이제 교수분이 쓰셔가지고 이제 그 후속작인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이 이제 금년 얼마 전에 나온 거라는데 제가 작년 책은 읽었는데 금년에 나온 책은 아직 못 봤는데요. 이제 그 책의 이제 주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람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와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이제 기계랑 이게 경쟁을 해야 된다면은 사람이 기계랑 소통하는 언어, 즉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기계한테 이제 그야말로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지배당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기계한테 밀려가지고 일자리 뺏기고 거를 방지를 하려면은 기계를 다룰 줄 알고 기계를 내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생들한테만 이게 가르치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그런 의견도 네. 있으시면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매번 인터뷰만 다니다가 인터뷰를 다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기계와의 소통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첨단 기술 3년 후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와해성 기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직업군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중간에 해당했던 직업들, 예를 들어서 단순 사무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학만 졸업을 하면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던 그런 직군들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예견을 하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뭐 서비스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하이 퀄리티의 고지식 서비스 사업들, 사실 뭐 YG 파트너에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전통적인 직업이 없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와이성 기술에서 기계와의 소통의 측면을 고려를 좀 더 한다면은 사실 그런 보편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책 속에 좀 담은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언어가 사실은 기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도 좀 나옵니다만은 그런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몽다리 블로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냉철한 인간이 쓰는 뭐 냉혈한 인간이 쓰는 뭐 완벽한 기술보다는 조금 그 감성 있는 인간이 쓰는 좀 불완전한 기술이 낫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계와의 소통을 단순히 어떤 그 논리와 어떤 그런 기계적인 수준의 알고리즘 수준의 대화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그 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그 OS하고 그 교감을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영화는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의 측면이 아니라 기계와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약간 예를 들면 기술이 예를 들면 컴퓨터가 그 전자책이 발전하면 종이책이 다 사라질 거라고 예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종이책 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프린터 인쇄해서 보는 사람은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전자책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전자문서가 발전할수록 인쇄해서 보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이 줄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사람이 감성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다 어느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 로봇이 발전한다고 해서 집에 돌보미 아주머니가 사라질 거다.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돌보는 게 가장 감성적이고 인간으로서 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 발전해서 이제 좀 직업군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고용이 바뀐다거나 사람이 다 뭐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가져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의 일자리는 물론 당연히 유리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직업이라는 것도 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보수가 아까 보수 말씀하신 보상이 더 좋은 일자리도 있고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거는 이제 나를 상대적으로 좀 보상이 낮은 직업군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기회가 있더라도 계속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통 우리가 알았던 화이트 칼라 직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것들이 다 컴퓨터화되고 소프트웨어 자체도 뭐 심지어 뭐 알고리즘 자체도 만들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대비해야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새로 이렇게 그 자원마켓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니까 약간 그 인간이 인간을 돌본다거나 그런 직군이 아니라
조금 알고리즘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직군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제 전체적인 거고 어떤 특정한 직군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아,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한번 예. 잡아주시겠어요? 네. 그냥 어떤 특정한 직군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기술의 일극화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와의 전쟁이다 이런 걸 해서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기계를 쫓아가는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그런 거 언어,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컴퓨터 랭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다시 이제 또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봤자 남는 거는 이제 그 보상이 작은 말하자면은 조금 뭐랄까 하여튼 좀 좋은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는 반면에 그냥 별로 안 좋은 일자리만 남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럼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제 생각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요즘에 이제 생활 코딩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프로그래머 개발자로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모든 분한테 적성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뭐 주산학원, 뭐 서예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다녔지만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다고 해서 가르쳐 줬고 배웠으나 제 적성에는 맞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적성에 맞았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다 적성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모르면 약간 그 고차원적인 이제 고급 이제 인력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부분도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수학하실 때 기본적으로 랭귀지를 공부하긴 하시지만 결국 종이에다 푸시고 뭐 계산기 같은 거에 도움을 받으시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고급 인력에서도 결국 랭귀지를 그러니까 없더라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 저희 같은 프로그래머는 수학 공식을 써주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는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대신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 영역이면 된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분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덧붙여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 그 학생들 뭐 교육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래밍도 사실은 충분히 지금 바뀌고 있고 앞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그 소프트웨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런 기술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어떤 그런 코딩을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에 대한 부분이 첨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미래에 다가올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 수학에서 그 집합하고 1차 방정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제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저희는 그냥 코드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수학적인 개념만 있으시면 뭐 앞으로도 충분히 네, 고급 인력으로서 살아가시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표현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요걸로 이제 본 행사는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오프라인 네트워킹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잠깐 자리에 있어 주시고 그 저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오늘 그 IT 북포럼 참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네. 저는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측면, 어떤 그 코드화된 그런 이면을 보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그 바꿔 나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계속 좀 그려나가고 관심을 좀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다가오는 쓰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자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읽게 된다면은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선물 주기로 했잖아요. 네, 네. 예. 온라인에서 한 분, 지금 오프라인에서 한 분 좀 그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온라인에서 어떤 분을? 그 아까 즐겁게 일하고 싶다. 예. 예. 선물 있으면 김주인님. 네, 네. 예. 김주인님 그 혹시 지금 그 온라인상에 계시면은 저희 스태프한테 그 인적사항 알려주시면은 예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은 저도 그 작은 책을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네. 이분한테는 이 작은 책을 하나 드리고 예. 아까 그 장문에 질문해 주셨던 분하고 아까 예. 뒤에 질문해 주셨던 분한테 나머지 두 권을 드리죠. 예. 지금 드리시죠.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IT북 포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